안녕하세요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보존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단원에서는 우리가 일 그리고 에너지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데요. 이 물리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힘 그리고 일 에너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관계가 주어져 있는가, 이 힘, 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일 같은 경우는, 이런 교재 같은 경우에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일을 했다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일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서 사실 이게 크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외우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일이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일이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그 자체다. 그 과정에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 이 물체는 살아있는 물체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힘을 이렇게 F만큼 줘서 이 물체에 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 물체는 처음에 가만히 냅두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물체의 속력이 존재한다는 뜻이 돼버리고, 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쌤의 계좌에 얼마가 있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자, 이때 현승이 계좌에 500만원 있다고 해봅시다. 현승이 돈 많네요. 자, 500만원 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현승이한테 지금 현승이가 오늘 공부도 너무 잘하고 착해가지고 용돈을 좀 줘야겠다, 현승이 계좌로 10만원을 이체하겠다. 용쌤 계좌에서 현승이 계좌로 10만원 이체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던 돈은 990만원으로 줄게 되고, 현승이가 갖고 있는 계좌에는 510만원으로 돈이 늘어났죠.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갖고 있던 거를 줬더니 현승이 거가 늘어났어. 여기서 비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돈이 지금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이체하는 돈 보내는 과정 있죠. 돈을 보내는 과정. 이게 이체라는 게 돈을 보내는 과정이잖아요. 이 돈을 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한다. 내가 일을 해서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현승이한테 보내주는 것처럼 자, 즉 사람이 일을 한다, 사람이 물체에 일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을 통해 물체에게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 말이랑 똑같다는 뜻인 겁니다. 물체에게 에너지를 전달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우리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 전달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여러분들. 뉴턴. 그리고 F는 MA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그리고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건데, 지금 요 힘에다가 S 변이를 거리를 곱해주니까 미터를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다. 꼭 단위를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 이게 키네식이라는 단어여서 운동을 의미합니다. 역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 M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물체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운동에너지가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는 사실 역학적 에너지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약간 중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로 전달.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 한 일이 또 mgh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 역학적 에너지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 식을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물체 적용 알짜임이 한 일은 물체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자, 그래서 요 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짜임이라는 포인트를 꼭 잡아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증명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니, 자, 우리가 이 F는 ma, 즉 뉴턴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죠. F는 ma. 요 식에 의해서 가속도를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식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자, 요 식에서 AS만 남겨놓고 2를 양변에 나눠주면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R자임이 한 일은 W는 FS라고 했었죠. 자, 근데 우리가 F는 MA라고 했기 때문에 MA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AS가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 제로제곱이기 때문에 이 질량을 곱해주면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제곱, 즉 이게 무엇이 된다? 그렇습니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운동에너지 정리가 주는 이 관건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이른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의가 어떻게 되냐면, 힘과 일과 에너지를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식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일과 에너지라는 물리량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식이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힘이 꾸준히 작용을 해서 그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 힘과 에너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자면, 자, 어떤 관계 있는가? 자, 힘을 모으면 에너지가 된다. 즉, 힘을 적분하면 그 값이 의미하는 것은 에너지다. 이게 대학교 과정에서 좀 배우는 내용인데 알고 계시면 좀 좋습니다. 에너지죠. 내가 힘을 여기서 요 물체를 여기까지 끌고 가는 동안 힘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물체에 전달된 에너지의 총량이 되는 겁니다. 그 힘들을 다 모았을 때. 그래서 힘을 적분하면 에너지다. 요 개념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죠. 자, 현승이 계좌로 제가 처음에 10만원 이체했습니다. 아, 근데 너 너무 잘한다. 20만원을 이체 한 번 더 했어요. 또 이체. 그 다음 30만원 또 이체했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돈을 계속 보냈죠. 현승아 너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만한 일을 한 겁니다. 이체를 3번이나 했죠.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일이라는 건 무엇이었죠? 힘 곱하기 거리였죠. 그래서 힘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힘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럼 야, 현승이 계좌인 도대체 얼마가 된 거야? 여기 있는 걸 모두 더해볼까? 여기 있는 거 모두 더하면 10 더하기 2 더하기 30이네.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네. 즉 현승이 계좌에는 이제 560만원이 있게 돼. 그러면은 총 얼마가 증가한 거야? 60만원이 증가한 거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요걸 합쳤어.
지금 이체 과정을 이체한 것들을 모두 합쳤더니 현승이 계좌의 변화량이 되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현승이 계좌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60만원이 증가했구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일을 통해서 변화가 생겼다. 즉, 힘을 모으면 에너지가 된다. 일이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내용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정말 그게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요 식은 일과 힘과 에너지를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식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이 되게 장황했는데 그냥 딱 제가 형광펜 쳐주신 것들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힘을 모으면 에너지가 된다. 일이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알짜임이 주어진다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위치 에너지인데요. 위치 에너지의 다른 표현은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란 뜻이죠. 잠재적인 에너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체를 여기서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 쿵 하고 소리가 나죠. 근데 이 소리라는 것도 파동이고 파동은 곧 에너지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얘를 떨어뜨렸을 뿐인데 에너지가 발생한 겁니다. 소리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잖아. 공 떨어뜨리든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떨어뜨려도 쿵 소리가 나죠, 여러분들. 핸드폰 막 떨어뜨리고 하면 팍 소리 나죠. 근데 에너지 발생했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 물체들은 살아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단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사고가면 이렇게 되는 거다. 단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뿐인데 소리가 발생하네? 즉 소리는 에너지죠. 즉 에너지가 발생하네? 물체는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에너지가 발생했지? 이 사고 과정을 통해서 높은 곳에 있으면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사고 과정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떨어뜨렸더니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게 소리 에너지로 또 전환된다. 파동으로 전환된다.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따라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라서 특정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면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수록 소리도 크고 충격도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 기준면은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면으로 기준면으로 하긴 하는데 문제에 따라서 편하게 마음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면은. 다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다른 위치에 있을 때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mg가 힘이 되겠고요. 이 높이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중력이 한 1.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중력이에요.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즉 얘는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중력이 한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mg가 중력이고 h가 이동거리니까 힘 곱하기 거리가 1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약속을 했었죠. 따라서 이 mgh 중력의 한 1이 곧 합치면 에너지가 된다. 1과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하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제가 요 EK가 2분의 1 mv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요 중력이 한 1이 에너지로 다 전환된다라는 개념으로부터 다 유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기준면 H 정도의 얘가
정지해 있다고 봅시다. 정지해 있으면 운동 에너지는 0이죠. 그다음 위치 에너지는 mg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등가속 법칙 배웠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운동이 속력이 증가하게 되죠. 이 물체가 낙하하면서 속력이 증가하게 되고, 자, 물체가 낙하하면 속력은 증가,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사라질 수 없다, 전환될 뿐. 따라서 물체가 낙하하며 줄어드는 위치 에너지가 이 속력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에 속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물체가 이 떨어지기 직전에 V라는 속도를 가지게 됐다라고 봅시다. 그럼 이때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고요. 떨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래 운동 에너지가 정상에서 속력이 빵이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었고 위치 에너지가 mgh였는데, 떨어지기 직전에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생겼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로지 얘로 다 전환이 된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가속도가 g가 되겠고요. 처음 속도가 0이 되었고요. 나중 속도가 v이기 때문에 여기서 EAH는 v제곱이다 라고 쓰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h라고 하는 것은 2a분의 v 제곱, 이 g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선 가속도가 g니까. 그래서 h는 2g분의 v 제곱이고, 따라서 요 식에 h 값을 대입을 하면 2분의 1 mv 제곱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 이해되셨나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즉 mgh는 2분의 1 mv 제곱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기 직전에는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뭔지 몰랐다 칩시다, 여러분들. 근데 위치 에너지는 0이 됐죠. 그럼 이 mgh가 그대로 여기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고, 속력이 들어간 식으로 바꾸니까 2분의 1 mv 제곱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 식이 유도가 된 겁니다. 이 위치 에너지 식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봅시다 또.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이 물체에는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돼 있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그럼 알짜 힘이 몇이다? 0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mg랑 똑같은 크기의 힘을 통해서 가만히 정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등속도로 들 수도 있잖아요. 등속도로 들 수도.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물체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등속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힘이 이 힘을 통해서 이 거리만큼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 이 힘 갖고 이 거리를 움직였으니까 mgh만큼 일을 했고, 그것이 에너지로 다 전환된 겁니다. 자, 연직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어떻게 했다고요? 위치 에너지를 증가하게 만들었다, 에너지를 증가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힘을 주고 등속도로 올리는 건 어쨌든 물체를 올리는 거잖아요. 가만히 정지 상태에 냅두는 게 아니라. 등속도로 올려도 우리가 알짜임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물체를 드는데 뭔가 정지 상태랑 등속도랑 똑같다고? 차이가 생기죠, 여기서.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에너지 증가가 없습니다. 정지 상태일 때는 에너지 증가가 없어요. 근데 일을 해버리는 순간, 이 힘이 일을 하는 순간, 즉 들어 올리는 순간,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순간, 등속도 운동이랑 가속도는 아니에요.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짜힘이 0이지만 들어 올린다라 했을 때, 정지되어 있을 때랑 다른 점은 여기서는 에너지가 증가된다. 즉, 요 힘이 일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전달했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유낙하 운동.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짜힘이 0이 아니죠. 알짜힘이 0이 아닙니다. 이때는 알짜힘이 0이 아닙니다. 자, 이때 이 중력을 통해서 이 거리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mgh라고 할 수 있고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만 그게 뭐로 전환이 됩니까?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력은 알짜힘 그 자체가 돼버리죠. 자, 다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살펴보기 전에 탄성력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죠. 자,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된 길이의 x에 비례한 힘이다. 즉, 이 우리가 용수철을 많이 잡아당길수록 돌아가려는 힘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요 상황에서 이만큼 변이가 생겼죠. 근데 변이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탄성력의 방향은 용수철이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시는 거고요. 그다음 용수철 상수는 우리가 용수철이 이렇게 조만한 용수철인지 아니면 이렇게 큰 용수철인지 아니면 얇은 용수철인지 두꺼운 용수철인지 그 용수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용수철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만한 용수철은 우리가 힘을 조금만 줘도 변형시킬 수가 쉽잖아요. 근데 엄청 크고 단단한 용수철은 우리가 똑같은 힘을 줘도 변형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즉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용수철마다 다른 값을 갖는 상수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게 힘을 모으면 에너지가 된다. 즉 힘을 적분하면 에너지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따라서 여기서 탄성력이 뭐였습니까? 탄성력은 우리가 마이너스 kx라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마이너스 k x라고 했었죠, 앞에서. 그쵸? 잘 안 써지니까 이따 쓸게요. f는 마이너스 kx. 자, 요거를 적분하니까 x에 대한 1차식이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겁니다. 뭐 한다? 적분했더니 이렇게 식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힘을 하는 만큼, 힘을 통해 그 거리를 변형시킨 만큼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들을 다 모은다라는 건 적분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kx제곱이라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이니까 이 넓이가 곧 1이 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그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보존을 배우게 되는데요. 보존되는 경우가 어떤 존재냐? 중력만을 받아 운동할 때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중력만을 받아 운동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즉 어떤 힘들이 존재하면 안 되냐? 마찰력, 공기저항과 같은 비보존력이 없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력과 탄성력은 보존력이고요.
마찰력과 공기저항과 같은 비보존력, 공기저항 같은 힘들은 비보존력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왜 보존력이냐면 얘가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만 다시 돌이키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요. 에너지 증가 감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마찰력이나 공기저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손을 막 비비면 마찰에 의해서 뭐가 생기죠? 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열을 거꾸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100% 똑같게 되돌릴 수 없다. 100% 되돌릴 수 없다. 열이 발생했던 거를 다시 힘으로 완벽하게 되돌릴 수가 없어서 보존이 되지 않는다 해서 비보존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이 보존이 되려면 중력만을 받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보존력만 존재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멈춰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 그리고 거리가 가장 크니까 MGH, 위치 에너지 값은 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가장 밑으로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는 빵이 되지만 이 두 개의 합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이 똑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 중요한 가정은 중력만을 받아 또는 보존력만 존재할 때, 비보존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이 있을 때 최대 멈춰 있으니까 빵. 근데 쭉 떨어지면서 가장 최저점에서 여기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속력이 더 줄겠죠? 그럼 속력이 아까 최대였거든요. 속력이 줄었으면은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보존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최대니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0인 지점을 우리가 평형점이라고 하고요. 평형점에서 가장 많이 늘려놨을 때 즉 이 x값이 최대일 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제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L로 쭉 가다가 여기서 멈추게 되고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죠. 따라서 속도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 자, 이때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 이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게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평형점에서의 속력이 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건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받지 않을 때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고 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일을 했다, 에너지를 전달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일을 한다? 뭔 말이죠? 에너지를 전달한다, 똑같은 뜻입니다. 일을 한다라는 게. 이해되시나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말다, 이거랑 똑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일을 한다, 에너지를 전달한다.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요. 물체에 작용한,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짜임이 한 일입니다. 그냥 일반 아무 힘 갖고 와서 하시면 안 돼요. 알짜임이 한 일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진하게.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같다. 이거 증명 과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뭐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용수철 같이 변형된 물체가 가진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란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아니네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가 자유낙할 때 중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자유낙한다라는 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점점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하지만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수평면 용수철에 매달려 진동할 때 물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속력이 줄어들면 점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같다. 그쵸? 중력이 한 일이 곧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걸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이 두 개는 전환이 가능하다. 단위가 서로 같다라.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이 곧 에너지 전달 과정 그 자체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면은 마음대로 세팅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속력이 2배면 운동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 식이 뭐였죠?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근데 속력이 지금 2배라고 했으니까 4배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물체에 적용한 알짜임이한 일은 물체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물체가 수평면에 용수철에 매달려 운동할 때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는 평형점에서 최대이다.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됐었죠? 2분의 1 kx 제곱이 됐었고요. 평형점에서는 이 변이값이 x가 0이기 때문에 최대가 아니고요. 최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변형된 길이가 커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이게 의미가 뭐죠?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라는 걸 의미를 준 거고요. 자, 정지해 있던 물체에 작용한 힘을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물체의 힘을 작용한 순간부터 물체가 4m를 이동했을 때 물체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지 쓰시오. 자, 여기 넓이가 8이고요. 사각형 넓이가. 그 다음에 요 넓이가 4가 되겠죠. 즉, 이 넓이의 의미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즉 이거를 힘을 적분을 한 거죠. 이동거리에 대해서. 따라서 1이 된다. 근데 뭐가 한 일? 알짜임이 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정지해 있었던 건데 힘을 작용했으니까 그 자체가 알짜임이 한 일이라고 봐줘도 됩니다. 알짜임이 한 일. 자, 그래서 물체 운동 에너지는 몇인지 쓰시오. 자, 알짜임이 한 일이 12가 되겠고요. 자, 정지 상태였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알짜임이 한 일은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때 운동 에너지는 0에서 변화량이 12니까 12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마찰이 없어서 힘이 그대로 에너지 전달에 다 쓰인 겁니다. 요게 작용한 힘이. 만약에 마찰이 존재하면은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찰력이 존재하면은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식이 나와 있겠죠. 왜냐면은 마찰력 같은 게 존재하면 열이 발생하면서 그 힘의 일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표현이 꼭 중요합니다. 자, 다음 질량이 10kg인 물체를 연직 위로 2m만큼 들어 올렸을 때 이때 위치 변화량 몇 줄인지 쓰시오. 위치 에너지 변화량 몇 줄인지 쓰시오. 자, 질량 10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mgh니까. 자, 기준면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 했죠. 그 처음에 위치를 그냥 기준면이라고 잡고 얘를 2m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럼 질량 10kg짜리 중력가 속도 10이니까 총 200줄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원래 길이가 30cm, 그럼 요 점이 지금 평형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늘어난 길이가 지금 20cm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용수철 상수 나와 있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늘어난 길이가 20이니까 20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실수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여기서 단위가 미터죠. 단위가 미터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20cm 얘가 20cm 미터니까 얘를 미터로 바꿔주면 0.2m라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20제곱이 아니라 0.2의 제곱으로 고쳐주셔야 단위가 통일이 됩니다. 단위를 통일시켜야 되니까. 따라서 계산한 값은 4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중력만을 받아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문제풀이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